너에게 배반을 당한 뒤에 난 그 수천일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어.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너를. 여자는 남자의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졌다. 배신당한 약혼자의 오랜 기다림 끝에 재회한 뒤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 이야기 이어갑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가볍게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에게 배반을 당한 뒤에 난 그 수천일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어. 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너를. 여자는 남자의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졌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한동안 그 벨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이 시간에 그에게서 전화가 올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거라는 것을.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한 번만 더 와줘. 낯익은 목소리. 마치 오래 묵은 상처가 다시 열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가슴이 빨리 뛰었고 손끝이 식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스로를 붙잡으려 해도 발은 어느새 그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다. 3년 전 그는 대기업 간부의 딸과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이름뿐이었다. 호적상으론 부부, 실제론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었다. 남아프리카 본부에서 근무하며 열대의 공기 속에서 버텨온 세월. 그는 이번에 잠시 휴가를 받아 귀국했다. 그리고 우연히 듣게 된 동창회 소식이 그의 잠든 기억을 다시 흔들어 깨웠다. 그때 너를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절의 내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졌더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보다 공기의 온도가 빠르게 변했다. 방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왜 나왔어? 몰라. 나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의 시선이 그녀를 훑었다. 한때 약혼자였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시간들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나를 버렸지? 그건 우리가 어렸기 때문이야. 아니, 넌 도망쳤어. 나를 두고 내가 더 안전한 길을 택했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말 속에 담긴 분노보다 더 진한 건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의 나는 두려웠어. 미래도, 너도, 나 자신도.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기다렸지. 하지만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무너졌어. 그녀는 말없이 창문을 바라봤다. 바깥의 네온 사인이 유리 위에서 흔들렸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를 자꾸 흔들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잊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야. 그날, 너의 눈빛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눈빛은 그날의 나였어. 지금의 나는 달라. 돌아가면 안 돼. 그의 눈이 흔들렸다. 이 방을 준비한 건 단지 오늘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 사진도 말도 약속도 필요 없고 그냥 너를 다시 보고 싶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 둘 다를 망가뜨릴 일일 뿐이야. 그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긴 침묵 뒤에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 넌 늘 옳았지. 그녀는 그 웃음이 더 아팠다. 그 웃음 속에는 미련도, 후회도, 사랑도 다 녹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러섰다. 그래도 한 번만 물을게. 그때 정말 나를 사랑했었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사랑했어. 짧지만 명확한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모든 대화를 끝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내가 이 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고 있어? 미안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사과는 오히려 나에게 모욕이야. 그리고 서로 어색하게 굴지 말고 예전과 같이 당신이라고 불러. 용서해줘, 당신. 좋아, 그렇게 해야지. 남자는 주저앉아 굵은 손가락으로 드러난 여자의 흰 목덜미를 살며시 어루만졌다. 턱에 손을 대고 위로 고개를 치든 여자의 붉은 입술에 강렬한 입술을 덮쳐 격정적으로 들이마셨다. 꽃잎과 같은 유부녀의 부드러운 입술에는 타액이 입가로 늘어졌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입술을 떼어내고 그렇게 말한 순간 또다시 눈앞에 별똥별이 튀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그런 말이나 하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강하게 유부녀를 끌어안고 그대로 유부녀를 올라탔다. 매우 씩씩한 큰 손이 유부녀가 걸친 가운 목 언저리에 옷자락을 벗겨내고 티끌도 없는 그 수밀도를 노출시켜 반쯤 벌어진 석류와 같은 유부녀의 입술에 혀를 넣으면서 노출된 유부녀의 그 농익어가는 과실을 비비는 듯 빚어대기 시작했다. 여자는 격정적인 키스를 받으며 속살이 직접 자극되자 정수리에 저림이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었다. 안 돼요. 이런 일 남편에게 알려지면 당장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남자의 말은 유부녀에게 항쇠를 걸어왔다. 이미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 밤 너와 나의 부부로서 첫날 밤을 보낸 이후 말이야. 띠가 풀리고 유부녀의 가운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누운 상태로 남자에게 안겨 있어 풍염한 젖가슴으로 인하여 가운은 어이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유부녀의 그 설부를 더듬어 미끄러져 흘러내려 유부녀의 가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만들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가운의 목 언저리를 잡아 쥐어 당겼다. 가운을 여민 여자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내 몸에 손 떼지 마. 당장 떨어져.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지 말고 어서 옷 벗어. 남자의 손에 여자의 목 언저리를 향하였다. 하지만 하얀 가녀린 손이 더욱 강하게 가운을 잡아 쥐었다. 남자는 그 목 언저리를 상냥하게 더듬었다. 싫어. 응. 우리 서로 가정이 있잖아. 정신 차려봐. 응. 양팔로 가슴을 모아 양손으로 목 언저리에 옷자락을 잡아 쥐었지만 그 사이로 유부녀의 익은 젖꼭지가 다홍색으로 물이 들어 노출된 상태였다. 당신. 당신 이러지 말자. 응. 가운 자락은 흐트러져 유부녀의 농염한 허벅지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였다. 게다가 팬티도 입지 않은 상태였기에 당장이라도 유부녀의 부끄러운 부위가 노출되기 직전이었다. 오늘 밤은 너와 나의 첫날 밤, 아니 절대 잊지 못하는 첫날 밤으로 만들자. 방에 부탁이야. 방으로 돌려보내줘. 오늘 밤은 너와 나의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싶을 뿐 나의 아내가 되어주렴.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 너에게는 날 거부할 자격조차 없어.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 여자는 산산조각 흐트러지는 의식 속에서 심신에서 저항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었다. 한때 단 둘만의 약혼식이기는 했어도 약혼자이기도 하였던 그에게 애초에 안긴 순간부터 여자는 뭔가 자신이 이전부터 은밀하게 이런 망상을 몇 번을 해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의 안온한 생활을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관계를 거부할 수밖에는 없는 자신이었다. 어서 나에게 너의 그 몸을 보여줘. 남자의 말에 여자는 무심코 남자의 말대로 자신의 몸부터 드러낼 뻔했다. 여자의 이성이 이미 남자의 말에 저림을 느낄 정도로 이성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이러지 마.
곧 애들이 올 시간이야. 아무도 오지 않아. 이 방은 특별히 너와의 첫 날밤을 위한 방으로 이곳 사장에게도 비밀로 빌린 우리 밤의 신혼방이니까. 설마? 그래. 이래도 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지혜야. 난 오늘 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동안 날 괴롭히던 너에게 보상을 받고 싶어. 남자의 손이 가운을 잡아 쥐었다. 여자는 차라리 이대로 실신이라도 해버리면 오히려 속이라도 편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더욱 더 열정적인 말을 하였다. 너에게 배반을 당한 뒤에 난 그 수천일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어. 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너를. 여자는 남자의 그 말에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졌다. 속옷을 입지 않은 유부녀의 슬픔은 단지 그것만으로 가련히 남자에게 출렁거리는 풍염한 유방을 드러내어 주고 있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늘 밤에 너의 남편은 나이니까. 이러지 마. 이제 그만하고 날 방으로 돌려보내줘. 당장. 분명 넌 그렇게 말했어. 날 기다려주겠다고 약혼까지 하였던. 내가 날 배반하고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난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보낸지 알아? 내가 굳이 나의 보물인 너와 헤어져서 2년간 그 인종차별을 받아가며 교환 유학생 생활을 하였던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때문이었어. 너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단 말이야. 하지만 너라도 결혼을 한 유부남이잖아. 그래, 결혼은 했지. 하지만 너에게 배반을 당한 내가 행복했을 것 같아? 너에게 버림당한 난 회사에서도 열대 오지로 향하게 되었지. 그래서 난 출세를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상사의 딸을 받은 파렴치한 놈이 되었을 정도로 난 타락하고 말았어. 흑, 당신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남자는 여자 배후에서 유부녀의 어깨를 안았다. 가운 목 언저리로부터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농염한 모습을 보이는 유방이 드러나 있었다. 여자는 정수리의 짜릿한 저림을 느끼었다. 사라져가는 이성을 느끼며 여자는 자신을 믿고 있을 남편과 아들을 떠올리며 사과를 하였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간파한 듯 여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자, 이제 결정을 내렸지? 그럼 너의 모든 것을 보여줘. 남자는 여자를 그대로 안아 안쪽 미닫이 문을 열었다. 순간 열린 미닫이 안쪽으로 야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극채색의 이불이 깔려 그 위로 2개의 하얀 베개가 드러난 이부자리가 보였다. 아! 여자의 목에서는 마치 그물에 걸린 작은 새 같은 소리가 울렸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과거 속에 현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일까?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